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의 이용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네. 어떤 칭찬해 주셨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용 의원님, 저 의원님 처음 만난 날 생각납니다. 그때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봅슬레이 국가대표 출신으로 체육계를 위해서 그동안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 스스로 꼭 구현해내고 싶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저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저는 되게 이분 되게 훌륭한 분이구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또 주변 분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되게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인상 깊고 동료지만 본받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 의원님 남은 의정 활동 충실히 해주실 걸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칭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한규 의원님을 처음 뵀을 때 정말 이 국민을 위하는 자세, 국민을 위하는 마음, 국민을 섬기는 마음 너무나 제가 동료 의원이지만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본받을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김한규 의원님의 마음처럼 21대 국회 앞으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 마음 한결같이 간직하고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한규 의원님의 칭찬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칭찬 주인공인 이용 의원님과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저희 국가대표 봅슬레이 스켈레톤 팀의 총 감독을 맡으셔서 네. 정말 썰매 종목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세계 네네. 정상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주인공이십니다. 네. 사실 처음 총감독 맡으셨을 때 국내 얼음 트랙도 아예 없고 네. 썰매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나라 선수들한테 많이 무시를 받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결국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 금메달도 따고 봅슬레이 은메달도 땄잖아요. 네네. 그 감동적인 상황 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으셨던 시간들 의원님께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좀 설레이고 쿵탕쿵탕 뛰는데요. 네. 항상 그때는 불모지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았습니다. 네. 이 불모지라는 게 꽃이 피지 않는 땅이잖아요. 하지만은 언젠가는 열심히 한다면은 불모지에서 땅을 가꾸고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꾸면 불모지에서 꽃이 핀다는 것은 저희는 그것을 본보기로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상황만 해도 장비도 없고 훈련 시설도 없고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 훈련 방법도 전혀 모르는 실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모지 안에서 선수들과 감독의 어떤 일체된 마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고 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음 미래 계획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네네. 그때 정계에서 러브콜을 보낸 것도 아니었는데 네. 스스로 국회의원 공천심사에 지원을 하셨고 면접을 보셨죠. 네네. 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선수들한테 일단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금메달만 올림픽에서 딴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어떤 인프라 구축도 될 것이고 국민들한테 많은 관심도 받을 거라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정부 정책이 항상 보면은 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는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시작할 때는 성대하지만 끝은 굉장히 어떤 낙후된 면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금메달을 획득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예산이 좀 줄고 그다음에 예산이 줄다 보니까 훈련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경기장이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경기장 폐쇄라는 말도 나와가지고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이 스포츠계에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좀 사람이 되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국회의원, 이 정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포츠인이 어떤 정치계 아는 사람도 없고 연출도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공개 모집을 한다고 해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의원님의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네네.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실업팀, 프로팀이 없는 종목 등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사실 평균 나이가 뭐 대학교 입학을 하거나 그 20대 경우 빠른 나이에 은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선수를 은퇴하면서 제 진로를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어려움 그리고 또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연계성의 부재라든지 그런 조금 전문적인 시스템화된 구축된 그러한 뭔가 없어서 저희 체육인들에게 큰 희망과 그리고 또 더 밝은 미래 그리고 더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 구축 제도 안에서 저희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능력과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 체육인들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체육인 복지 법안에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네네. 사실 체육인들이 은퇴 후의 삶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왜 우리 체육인들이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대한체육회 조사를 따르면은 은퇴 선수가 연 한 1만 명 정도 되고 네. 그리고 41.9% 정도 거의 50% 정도 되죠. 그 50% 정도가 아마 무직장 상태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마지막 꿈이고 희망이고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봤을 때 올림픽에 메달 딴 어떤 우리 선배 선수를 보니까 질병에 걸려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결국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스포츠에도 제도적인 면,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더 지속 가능한 어떤 제도를 좀 방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발의하시고 2년 정도 지나서 최근이었죠. 네네. 이 법률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떤 이유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셨을까요? 실제적으로 체육인 복지법이 17대 약 한 20년 정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법안을 이제 제정안을 이제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발의가 됐었는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좀 맞닿지 않아 가지고 계속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꼼꼼히 살펴보니까 체육인 복지 법안 안에는 어떤 공제 설립이 좀 있습니다. 이 공제 설립은 정부 기금이 들어가야지만 공제 설립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어떤 현실과 맞닥뜨리는 부분이 사실 정부 기금이에요. 네. 출연기금. 그 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재부하고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어서 법안이 자꾸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제 설립이라는 기금 출연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 빼놓고 네. 일단 체육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 근거를 먼저 마련해 놓고 다음에 개정법을 좀 발의를 하자. 네.
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책임복지법 제정안을 내놓고 이제 개정안은 실제적인 이 핵심인 공제 설립을 다시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평창올림픽 전에 네. 강연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셨던 영상 제가 봤었거든요. 네네. 그때 주제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도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통과가 안 되던 법안을 어떻게 하면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네네. 단계를 밟아가고 계신 것 같아서 네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의원님의 다른 법안 내용 또 살펴볼 텐데요. 네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Crank venom, just stop, crank venom, get 'em, get 'em, get 'em. Let's make a plan, just like we're gonna 2021년 기준에 콘텐츠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124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 한 7.1% 정도 증가한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의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같이 전통 수출 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 매출액의 근접한 위상을 현재 갖고 있어요. 콘텐츠 산업 중에 지원제도 가장 먼저 지원된 게 게임 산업이 맞고요. 2000년 당시부터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 그 지원제도 아주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한국의 게임 그 지원 제도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 외에 간접 지원, 예를 들면 조세나 세제 같은 제도들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직접 지원이 아니라 간접 지원 형태입니다. 조세 지원이니까. 결국 그 제도 자체가 아주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이게 만약 통과된다면 중소기업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큰 대기업 같은 경우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K 콘텐츠 발전 3법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K 콘텐츠 이제 뭐 K-팝을 필두로 해서 네. K 드라마, K 영화, 웹툰, 게임까지 승승장구하고 네.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K 콘텐츠 산업의 기업들의 이제 투자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90% 정도가 10인 미만의 어떤 소기업이어서 네. 투자 여력 자체가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나 아니면 좀 국회 차원에서 이제는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K 콘텐츠 발전 3법은 어떤 네. 내용들로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K 콘텐츠 3법 결국은 세제 혜택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원활하게 좀 부담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2건하고 그다음에 부가세법 개정안 1건 이렇게 3건으로 3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소기업이 이 세금을 내는 부분이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이 기존에는 한 3%에서 10% 정도 됐거든요. 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한 6%에서 20%로 세제 혜택을 좀 주는 법을 좀 발의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네. 수도권의 기업들은 또 규제를 좀 정해놨어요. 네. 예, 세제 혜택을 좀 받지 못하도록.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좀 게임 산업이나 영화 이런 어떤 기업들이 수도권에 이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규제를 많이 받는데 그 규제를 좀 풀어줘서 좀 기업들이 좀 원활하게 좀 활발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세법인데요. 네. 부가세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소비하는 것들은 면세 혜택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산업을 좀 더 활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영화나 아니면 공연, 그다음에 게임이나 음악 이런 것들을 소비하면 그 또한 면세 혜택을 좀 폭넓게 하는 법입니다. 네,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격하게 공감하는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정말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체육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 에너지를 마구 뿜어주고 네. 계신 우리 의원님 이제 21대 국회의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치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정 활동 이제 1년 채 남지 좀 않았는데 항상 국민들 편에 서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들보다 낮은 자세로 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벌써 3년이 지나고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소외계층에서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로 하여금 좀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남은 1년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의원님께서 다른 동료 의원을 추천해 주실 시간이거든요. 네네. 마음속에 칭찬하고 싶은 동료 의원 있으십니까? 네. 제가 딱 생각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윤덕 의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덕 의원님, 이용 의원입니다.